25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이제 국가계획 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 목적을 해서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도시군 기본계획의 1호부터 9호의 사항과 도시군 관리계획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하는데 도시군 기본계획의 1호부터 9호에 우리 책에는 없지만 1호부터 9호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다 표시하려면 너무 길어지고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 말 자체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상하는 것은 틀리게만 나올 것이다. 자, 다시 이제 틀리게 예상하는 지문. 국가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은 몰라도 돼요. 네,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과 무관한 계획을 말한다. 틀렸죠? 그런 비슷한 문장으로 지금보다는 조금 세련되게 만들 수 있겠지만 그런 정도 의미를 담고 있으면 틀렸다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6페이지 됐고 27페이지 20 아니네요. 29페이지 보겠습니다. 29페이지 금방 공부했던 거예요. 아주 간단하지만 가끔 나오는 겁니다. 종종 나와요. 주는 문제로. 맨 위에 있는 것. 국가계획이 있으면 광역계획과 기본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맞을 수 있죠? 이거는 또 너무나 쉽고 누구나 다 알아요. 초등학생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얘보다는 3번이 나올 가능성이 약간 있습니다. 2번은 그냥 읽고 줄 긋지 말고 읽고 3번 아니네? 3번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서로 내용이 다를 때는 뭐가 우선한다? 무슨 계획?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서로 합의해서 수립하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한 도시에 수립하는 계획은 광역계획에 합의한 내용에 어긋나면 안 됩니다. 광역하는 것은 둘 이상이 걸칠 때 광역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기본계획과 부문별 계획하는 말인데 4번이에요.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치단체의 모든 삶의 방향과 관련돼요. 따라서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각종 부문별 계획은 어디에 부합해야 돼요?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약간 추상적이긴 하지만 포괄적이고 개략적이긴 하지만 모든 사항에 대해서 다 규제하고 있어요. 기본계획. 그러니까 각종 부문별 계획은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31페이지 자, 광역계획권 지정. 일단 칠판에 이 내용 전체의 흐름을 설명을 드리고 교재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특히 처음 하신 분들 들을 수 있는 데까지 귀를 열고 들으시고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아는 건 아는 데까지 들으시고 또 교재 체크할 것이고요. 이제 시간이 안 되면 나중에는 이제 암기해야 됩니다. 그냥. 그리고 암기는 뒤로 미뤄도 된다 그랬어요. 지금 이해를 하나라도 하도록 노력한다. 광역 계획권. 얘는 광역도시는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특별시 광역시는 딱 영역이 지금 있지만 여기는 이 광역계획권은 법에 의해서 테두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돼야 돼요. 그 범위를 지정을 해야 돼요. 둘 이상의 시, 도에 관계될 때는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만약에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관할 구역이 있다. 그럼 누가 지정한다? 도지사. 이렇게 이제 계획권을 지정해주면 계획은 자치단체장들이 알아서 이제 세우는 겁니다. 일단 기본 원칙이에요.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수립은 여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정했다. 그러면은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전라남도, 경상남도 정해졌어요. 그럼 누가 수립하는 거예요? 계획은 여기 있는 이 자치단체장이 수립하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해요. 그러면 시, 도, 지, 사가 공동 수립 하는 거고 그럼 같은 도에 관할 구역에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정했다. 그럼 이 안에서 시군 결합해졌어요. 그럼 계획을 누가 수립해요?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는 거예요. 이제 기본치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한다. 자, 수립을 할 때는 여기서 광역계획권을 정했을 때는 무슨 목적이 있을 거예요. 이 전부를 할 수도 있고 일부만 할 수 있어요. 남해안 전부 효과 가지고 여기 세계 최대의 그런 해변가 뭐까 해안과 관련된 해변과 관련된 뭐 관광 단지를 조성하겠다. 뭐 이런 목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전부 할 수도 있고 일부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여기 관광 단지 조성을 위한 무슨 계획을 이제 세워야 될 거예요. 세우려면 당연히 뭐 해야 되겠어요? 기초조사 해야 돼요. 그리고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뭐 토지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하는 것들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의견도 드려야 돼요. 의견 청취. 이렇게 해서 이제 계획을 잠정적으로 세워요. 계획을 잠정적으로 세우면 지자체 일을 하더라도 당연히 중앙정부와 또 협의한다고 했죠. 협의를 해야 돼. 협의. 그리고 맨 마지막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제 이것이 확정이 되면 우리들에게 또 공고를 하고요. 관련서를 비치해서 우리들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열람하도록 한다.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다시 지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국장이나 도지사. 특별시랑 광역시랑 안 됩니다. 왜냐하면 특별시, 광역시 밑에는 도시군이 없어요. 군 하는 건 도시군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야 특별시랑 광역시랑 안 되는 거예요. 도 밑에는 시군이 있었잖아요. 개별적인 단위가. 그러니까 도지사는 할 수 있고 특별시랑 광역시랑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계획은 누가 세우는 계획은 국장이나 도지사가 하는 게 아니고 기본 원칙이 여기는 관할구역에 있는 자치단체장들이 서로 공동으로 수립하는 겁니다. 공동 수립한다. 시장군수 공동 수립.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뭘 해야 돼요? 기초조사. 그리고 의견을 드려야 되는데 그 의견 정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듣는 게 있고 국가로 치면 시도지사를 하면 대통령이에요. 그럼 그 대통령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의회 의견을 또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의회 의견. 그리고 도지사의 경우에는 이제 관계되는 시군, 시장, 군수 의견 드려야 돼요. 근데 누구의 의견을 듣는가까지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하고요. 시험에서 잘 안 물어보고 물어봐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냥 의회 의견을 듣는다 이런 정도 하고 넘어갈 거예요. 시장, 군수 의견도 드려야 되는데 이제 그까지 하면 도지사는 드려야 되고 막 따지면 너무 복잡해져요. 근데 그렇게 안 물어봐요 시험에서. 그러니까 그냥 의회 의견을 듣는다 이런 정도 하시고 자 주민 의견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 광역계획과 기본계획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필수예요. 다른 데서도 주민 의견을 들어야 되지만 거기는 주민들이 의견 게시 안 하면 그냥 안 들어도 돼요. 여기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꼭 거쳐야 돼요. 그게 공청회예요. 그래서 주민뿐만이 아니고 관계 전문가도 여기에 다 참여해서 공청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무슨 계획이에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무슨 계획? 관리계획, 기본계획.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기본계획 할 때는 본계획 거쳐야 돼요. 자, 이러한 절차를 이제 밟아서 이제 계획을 잠정적으로 세웠어요. 끝난 거 아니에요. 이것은 이 시도지사는 다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렇게 계획을 만들었는데 과연 당신의 의중에 맞게 만들었는가 승인해달라 승인을 받아야 돼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 시도지사는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요? 시도지사는 누구한테 받아요? 시도지사. 국장. 시도지사 위는 국장이잖아요. 시장군수는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도지사. 그래서 이 국장과 도지사가 승인하기 전에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해서 이 계획을 승인해도 되겠는가? 맞다. 뭐 통일부, 환경부 이렇게 다 의견을 물어보고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제 승인을 하면 승인한 내용을 다시 이렇게 송부를 해줘요. 시도, 시장, 군수에게. 그럼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공고하고 관련서를 자기 자치단체에 비치해서 열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송부하는 거, 송부, 통보 이런 것들을 가끔 언급을 하는데 걔네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교재 읽을 때도 그냥 제목만 한번 읽고 넘어갈 겁니다. 밑줄 안 긋고요. 분명히 시험 지문에 나와요. 나오는데 걔는 답이 아닙니다. 답으로 혹시 처리해서 복잡하게 하더라도 거의 신경 쓸 거 없고요. 보통 이 아래 절차는 보통 무시가 돼요. 이런 거를 아무리 해가지고 야 이거 다 맞춘다 해가지고 이게 밑에서 너무 복잡하게 되면은 그럼 이제 합격자가 뭐 5,000명 아래로 떨어질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잘 안 나오는 부분은 나오더라도 한 문제 예외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건 틀리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다 해야 안 돼요. 무시하고 자, 협의 심의하는 절차. 맨 마지막에 하는 거 뭐예요? 확정하기 전에 심의. 예, 뭐 이 정도만 보시고 이건 이제 몇 번 자꾸 보다 보면 알 거예요.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고 자, 협의하고 심의한다. 심의는 아까 도시계획위원회 하는 게 있다고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거예요. 근데 도시계획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소속이면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자체 소속이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그러면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협의 심의에서 승인을 해준다고 했는데 국장이 이렇게 심의를 할 때는 어디 무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돼요? 지방이에요, 중앙이에요? 중앙. 국장은 중앙 정부니까 당연히 중앙. 그래서 이것만 연결해주고 이것만. 혹시라도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해야 된다 이런 말로 하면 틀렸다는 거. 얘만. 이거 이후에 무엇인가 이거 이후에 어딘가에서 모르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의를 할 일이 있어요. 그럼 어디에서 심의하는 거예요? 중앙에서요? 지방에서요? 중앙. 걔만 익혀주시고 이 아래에서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이 위에서 좀 이제 보강하면 이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이 절차 밟아야 돼요. 수립할 때 우리 법에서 공통이요. 처음에 수립할 때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되면 변경할 때도 거쳐야 돼요. 변경할 때도. 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했다가 변경할 때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해야 돼요. 협의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해야 돼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그래서 법에는 이제 시험 지문에서 거의 이렇게 나올 거예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수립하려면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변경하려면 이렇게 나와서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할 때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틀려서요. 안 되는 겁니다. 생략 못합니다. 자, 다시 하면 저 큰 그림 보면 이제 위계 질서를 좀 알았으면 위만 보고 넘어가요. 이제 자, 둘 이상의 시도는 누구예요? 국장. 그럼 계획은 누가 세워요? 여기는 시도이사. 공도 수립한다고 했죠? 그럼 이 사람 누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최종적으로 모든 거를 일사천리로 확정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 승인권자는 여기 지정권자니까 굳이 따로 안 하고 머릿속에 연상하고 넘어가야 돼.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기본 절차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도이사가 여기서 뭐 관광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다 협의가 무난하게 해결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그죠? 자기들에게 더 유리한 거 가져가려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협의가 안 되면 여기서 이제 조정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도이사는 누구한테 조정 신청합니까? 누구한테? 국장에게. 시장군수는요? 도지사에게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조정 신청 제도가 있다 이렇게만 알아도 뭐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다른 지문 나올 수 있어요.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거. 근데 이 정도만 알면 되고 좀 이따 관련된 거 지문 읽어보겠습니다. 조정 신청. 자, 이제 시도이사가 공동으로 수립한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굉장히 막대한 뭐 예산이라든가 재정 같은 거 문제가 있어서 국가의 도움 없이는 계획을 세우나 마나 필요가 없는 경우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걸 국가에서 내가 계획을 세워봐야 국가에서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모르겠다. 그러면 미리 뭐 국토교통부 장관 이런 난감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 같이 합시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계획을. 그죠? 그래서 시도지사가 세우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네, 시도지사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렇게 3자 대면에서 협의해서 사업 계획을 세울 수도 있어요. 미리. 그럼 여기도 답이 나오는데요. 시장 군수와 누가 같이 수립할 수 있어요? 도지사가 같이 수립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예외가 있고 또 하나 아예 국장이나 여기 그 시도지사가 수립하고 시장군수가 한다고 했는데 국장이나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하는 경우도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 이 사람들이 단독으로 수립할 때가 있는데 언젠가 들어오면 뭐 여러분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 파주, 연천, 뭐 가평 연결해 가지고 통일도시 개발을 위해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대요. 왜 했는가 했더니 통일이 임박해서 이제 북한 주민을 수용도 하고 통일과 관련된 시설을 여기다 설치하기 위해서 광역계획을 정했어요. 무슨 계획과 관련되는 광역계획권이에요? 무슨 계획과 관련돼요?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이죠. 국가 목적을 위한 거니까. 그래서 통일도시 건설이니까.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렇게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어요. 국가계획 관련된 거니까. 그리고 앞으로 언제든지 국가계획 하면은 누구 연결하면 돼요? 국장. 여기 있는 시도지사 이름하면 지자체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무엇인가 아까 저기 도로 있었잖아. 도로 개설을 하는데 저게 부산에서부터 저기 평양 거쳐가지고 신의주까지 가는 도로래요. 그럼 국가계획 관련된 도로라고 할 수 있죠. 국가계획 관련된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그죠? 이런 것들은 누가 담당을 해야 돼요? 국장. 국가계획 여기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국가계획 하는 말로 하면 누구예요? 국장 하시면 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줬어요. 그럼 시도지사가 이러한 기초조사, 의견 청취 등을 거쳐서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안을 작성해서 승인을 신청을 해야 돼요. 그죠? 절차가. 네, 이걸 해줬더니 3년이 됐는데도 소식이 없어요.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줬는데 3년 될 때까지 그 승인 신청을 안 하면, 그때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없던 일로 하면은 국장이 그런 처음에 지정했던 그런 목적, 국가적인 어떤 목적이 무산되기 때문에, 본래 어떤 그 중대한 목적이 무산되기 때문에 그때는 별 수 없이 국장이 단독으로 수립을 하게 돼요. 이제 3년 하면 여기 하나 나왔어요. 이제 3광. 이거 뭐예요?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는데 3년 동안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거 하나만 읽어도 이건 자동적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되는지 연습을 통해서. 또 하나 있는데요. 아까 시장군수가 난감하면 같이 합시다 이렇게 쓰잖아요. 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여기는 시장군수가 요청하면 그냥 도지사 단독으로 할 수도 있어요. 네가 여기다가 우리한테 광역계획권 정해서 뭐 계획을 세우라고 했는데 우리 자치단체하고 뭐 관련도 별로 없고 우리는 예산도 없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다. 네가 지정했으니 네가 알아서 해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요청에 따라 단독으로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면 시도지사 기본 틀이 이거예요. 누가 지정하는가, 계획은 누가 세우는가, 승인을 누구한테 받는가. 당연히 승인하는 사람은 여기 지정한 사람이 하겠죠. 처음에 지정한 사람,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만 확인해보면 돼요. 여기만 수립은 누가 하는 거예요? 지정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정 당한 지자체장들이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하시고 지정권자, 승인권자 같다는 거 하시면 이건 뭐 틀리지 않을 거고, 저는 여기서 거의 답이 처리되는데 아직도 여기서 답이 처리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추가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자, 조정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이제 이건 있다는 거 아시면 되고, 자, 시도지사와 국장이 같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시장군수와 도지사가 같이 할 수 있다. 하나 더, 아예 뺏어갈 수 있다. 몇 년 지날 때까지? 3년. 3광이면 끝나기도 해요. 판이. 판 끝나죠? 3광이면. 3년 팍 끝나버렸어요. 뺏어가 버려요. 자, 그리고 국가계획 관련되면 이건 어디 나오는 거고, 시장군수 요청에 따라 도지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이게 다예요. 다. 하나만 더 하면, 자, 시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 누구한테 승인받아야 돼요? 국장에게. 그죠? 여기서 시장군수와 도지사가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국장에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원래 내 거잖아. 이거는 원래 도지사가 지정한 여기죠. 여기 같은 도에 관할 구역에 있는 거 내 거죠? 안 받아요. 자, 다시 시장군수 요청에 따라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했어요. 국장에게 승인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마시면 돼요. 이제. 근데 이제 법에서 얘도 없다고 해야 되는데 그건 법이 빠졌어요. 입법의 공백인데 법이 잘못된 것을 절대 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 있는가 없는가 알 필요 없이, 자, 그럼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 언제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는 거. 그런 표현들 자꾸 제가 어떤 다양한 표현할 때 그 말이 맞는가 틀린가를 뭐 잊어먹더라도 자꾸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법적 감각이 생기고 문장의 표현에 있어서 옳은 말인가 그런 말 연습이 되는 거지. 딱 찍어가지고 참 이거 해가지고 나오는 문제는 예전에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지금 그렇게 잘, 물론 그런 문제도 숫자 관련된 문제도 지금도 여전히 17문제, 18문제 나와요. 이제 숫자는. 근데 그 숫자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 이제 외우는 게 있고 벗어나는 것도 있어요. 이제 근데 이제 논리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해하고 있는가 물어보는 문제들이 자꾸 나오니까 자꾸
들으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까지네요. 자, 이제 광역계획 하나 몇 가지만 좀 보완하겠습니다. 꼭 암기사항은 아닌데 이런 표현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좀 익숙하게 해서 이렇게 광역계획권을 시도에 대해서 시군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이 사람들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어요. 요청. 국가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할 수도 있지만 자기 다 이게 파주시장과 고양시장에 보니까 우리 같이 뭔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해서 공동 개발하면 좋겠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같은 도에서는 도지사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국장에게 요청할 수도 있고 또 누구도 시장, 군수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고 또 하나 좀 전에 제가 뭐 통일단지 개발을 위해서 이런 말 예를 하나 줬었는데 그때는 통일 개발과 관련된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죠? 토지 개발로 관심 있는 거지. 그럴 때 근데 통일부 장관은 광역계획권 지정권은 없거든요. 자기가. 통일도시 개발을 해서 광역계획권 지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통일부 장관이 국장에게 이것 좀 해달라 요청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중장이 요청할 수 있다. 지금 말한 것처럼 국가의 그런 부서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가 되기 때문에 국장이 무슨 권한이 있다 그러면 이건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할 수 있다 이런 말은 나오면 맞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청할 수 있는데 요청을 뭐 중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뭐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런 국가기관이라든가 지자체 업무들은 다 유기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서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타 부서에서 뭐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정도 이거 맞을 것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요청제도 없는데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요청할 수 있다 나오면 맞다 하시면 돼요. 이제 지금까지 본 거 확인하겠습니다. 교재로 31페이지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광별별 시군의 공간 구조나 기능을 연계시키고 기타 개발을 도모할 목적으로 어떤 목적 같은 것들은 추상적인 표현이고 답으로 처리 안 됩니다. 거의 중요한 목적은 뭐 제가 이제 구체적인 목적은 제가 강의를 하겠지만 제가 대충 읽고 넘어간 것들은 무시하고 보라는 거예요. 인접한 둘 이상의 특광 별별 시군의 관할구역에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도 또는 특별자치도 줄이면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누가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고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구역이 있는 시군을 단위로 대상으로 한다 할 때는 누가 지정해요? 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자, 좀 전에 전라남도 경상남도에 남해안에 바닷가 부분만 해서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관할구역에 전부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부만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실제 수도권 광역계획권이 있는데 서울과 인천과 경기도의 전부가 아니고 경기도의 일부에 걸쳐서 지정돼 있어요. 현재 지금 전부 하는 게 아니고 꼭 뭐 필요 없는 아주 한가한 곳은 뭐 좀 빼놓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설명 같은 걸 할 때는 그 용어 같은 것도 좀 의미 있게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이제 자, 다음 페이지 광역계획권의 지정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랬죠? 누가 뭐 중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누가 하는가 이것까지는 안 물어봐요. 자, 요청하는 제도가 있다. 하는 건 체크하고 그 밑에 있는 것은 그냥 줄 긋지 말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역계획권 지정 절차에 의견 청취와 심의가 있는데 의견 청취는 무시하겠고요. 심의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디 심의를 거친다고요? 중앙이에요? 지방이에요? 중앙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이제 승인을 해준다. 양과를 이번에 이제 승인하면 당연히 해당 자치단체에게 통보를 해주겠죠. 근데 통보제도도 지문에 혹가다 나올지 모르겠지만 답하고 무관하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단어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기관의 구분은 됐고요. 자, 광역도시계획 33페이지 양과로 4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양과로 4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랬죠? 즉 수립기준을 누가 정한다는 거예요? 누가 정한다고요? 국장이 정하면서 그 밑에 동그라미 3번만 보겠습니다.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한다.
다만 특정 부문 위주로 수립할 때는 기본 계획이나 관리 계획에 지침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한다 하는 말이죠. 자, 단서는 이제 무시하고 단서까지 나올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본문만 보시면 돼. 거기만 보시면 돼요. 만약에 포괄적, 계략적 말 나오면 그냥 맞다 하고 넘어가세요. 광역계획이나 기본계획은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먼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계획이지 구체이고 지엽적인 게 아니에요. 도로 설치 계획은 구체적이어야 되겠죠. 어디를 거치는지, 도로폭은 얼마인지, 관리계획은 구체적이어야 되겠지만 아까 기본계획 같은 이런 도심, 부도심 이런 것들 하는 것인데 뭐 여기에 이 부도심의 인구가 19만 9,571명을 수용하겠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한 명 이렇게 단위 생각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광역이나 기본계획은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한다. 그래야 너무 자세히 설명하면 이걸 계획을 세우면 그게 이제 시시각각 변하는 거에 따라서 그건 이제 계획을 자꾸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좀 개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수립해서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라 이런 말 하는 거고요. 수립 기준을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이 계획은 일단 이 계획들을 지자체가 알아서 재량권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자율권을 줬는데 그래도 하나의 기준은 있어야 돼요. 계획을 세우는 기준. 아까 막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해라 했는데 어떤 자치단체 시도지사는 성격이 너무나 꼼꼼해서 광역이나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막 굉장히 자세히 해요. 재량이 바뀌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괄적, 계략적으로 해라 이런 하나의 기준은 국가에서 정해줘야 돼요. 그럼 이 기준 정한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가 알아서 재량권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거지 수립 기준까지도 내가 알아서 세우고 내용도 내가 알아서 결정하고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의 수립 기준은 국가의 통일적인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의 기준은 이제 그걸 법률로 기준을 정할 수도 있고 좀 세부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도 있고 부령으로 정할 수도 있고 그냥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실에서 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시험에 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령으로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이런 말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국장이 정한다가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세 가지 계획의 수립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요. 그 앞에 있는 수식어는 몰라도 돼요. 누가 정한다? 국장. 근데 이제 우리 법에서 환지계획이라고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여기 도시개발법에는 환지계획인데 환지계획은 이제 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는가 모르는가를 가지고 탈락을 시키지 않아요. 그런 것까지 공부하면 안 돼요. 자, 다시 지자체가 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기준이 대한민국에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으면 안 되니까. 자, 그럼 이제 무엇의 수립 기준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는 거. 됐어요, 이제. 요건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이제 이 문제 나왔을 때는 거의 안 틀릴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래서 뭐 국장이 정한다, 부령이 정한다 이걸 따로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국장이 정한다면 맞고 시도지사가 정한다 그러면 틀렸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시도지사와 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그럼 그때마다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건 안 되죠. 국장이 정해 놓는 거예요. 국장이 정한다. 수립기준 국장이 정한다. 이제 앞으로는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제 무슨 계획 나오면 국장이 정한다 하고 읽고만 넘어갈 겁니다. 이제 자, 다음 페이지. 광역도시계획 수립.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 이용이라든가 환경, 교통, 기반시설 등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대통령이 정하는 다음 사항 중 그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필수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앞에 있는 내용들을 기초조사 이러거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읽어도 돼요. 할 수 있다 아니고 해야 한다. 여기도 기초조사를 해야 한다. 기본계획도 기초조사를 해야 한다.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필수예요. 수립할 때도 해야 되고 변경하려면 하는 말 있죠? 변경할 때도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광역도시계획은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해서 시시각각 바꿀 필요 없다고 했죠. 중요한 내용을 바꿀 때만 변경해요.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 이 절차를 거치면 좀 전에 말했어요. 변경할 때도 거치라고 했죠. 그죠?
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이 절차를 거치면 변경할 때도 거쳐야 돼요. 근데 이 앞에 있는 얘네들은 경미한 변경 없어요. 경미하면 변경하지도 않아요. 근데 얘는 경미한 변경이 있을 수도 있어요. 도로를 이렇게 설치하기로 했는데 근데 중간에 무슨 난관이 있어가지고 도로를 약간 도로폭을 조금 줄였어요. 이렇게. 경미한 변경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도로를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바꿨어요. 이런 중대한 변경이니까 저 절차를 밟아야 되지만 살짝 여기 도로폭을 줄였다. 이런 경우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관리계획 이하에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것들은 경미한 변경이 있을 때는 생략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앞에 있는 광역계획과 기본계획은 경미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는 공청회에 생략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근데 이 이하에서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 경미한 변경인가 아닌가가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은데 가끔 나와요. 그래도 안 해요. 너무 양이 많아서 안 돼요. 기본 일반적인 원칙 이런 요령으로 해라 하는 것을 제가 이제 한번 문제 풀면서 해드릴 건데 마침 그래도 다행히 작년에는 제가 말한 요령 범위 내에서 딱 나왔어 답이. 올해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제. 그런 유행수는 안 될까요? 뭐 운 좋게 작년에 그랬는데 올해는 뭐 그렇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올해도 다 기억할 수는 없고 뭐 요령은 몇 개를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경미한 변경이 아닌가를 우리가 이제 공부해서 극복할 수 있는 양일 때 그리고 시험에 가끔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 이것만 제가 추려가지고 몇 군데서 강의를 할 겁니다. 이제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여기에 있는 것도 경미한 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관리계획에서 그건 이제 다 하지는 않을 겁니다. 몇 개만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 앞에는 경미한 거 있어요, 없어요? 기본계획 이하에 저 앞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생략할 수 있다 이런 말 나오면 틀려요. 여기는 여기 생략하는 거에 대해서 두 가지는 있는데 그 경미에서 생략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차원에서 생략하는 게 있는데 좀 이따 이제 말씀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기초사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하여야 한다. 그 내용은 양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대통령령까지 있어가지고 암기사항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건 안 보겠습니다. 뭐가 기초사인가는 시험에서 절대 안 내요. 다음 페이지 양괄호 4번에 보시면 양괄호 5번 그냥 보겠습니다. 5번 바로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기초사 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몇 년마다?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해야 된다. 조금 전에 기초사라고 했죠.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용 상황이라든가 교통, 환경, 주택 모두 다. 그래서 이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여기서 기초사를 했어요. 하면은 이제 한번 했으니까 다 버린다. 그럴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모의고사 한번 봤으니까 책 다 버린다. 다시 또 줄 긋고 모의고사 한번 책 다 버리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가지고 있는 정보를 놓았다 활용해도 되잖아요. 그게 기초사 정보체계. 그래서 파주시의 동서남북 생활권의 인구 통계 같은 것도 다 조사를 했어요. 이게 계속 가요? 바뀌죠. 그래서 그 변화를 몇 년마다? 5년마다 다시 이제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해야 된다. 기본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할 때 기초사 하거든요. 여기서도 여기도 기초사를 해요. 그럼 그 내용을 그냥 폐기하지 말고 기초사 정보체계에 입력해놨다가 뭐 여기서뿐만이 아니고 다른 행정 영역에서도 그걸 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했는데 지금은 아주 자주 변하기 때문에 몇 년마다 변한다고요, 제가? 5년마다. 5년마다 이제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해야 된다. 이 기초사 정보체계 통계 자료도 5년마다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그 자체에 이거 기초사뿐만이 아니고 이 전체 이 두 가지에 대해서도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야 돼요. 조금 이따 확인하겠습니다. 그런 숫자. 마침 다행히 그래도 이것도 5년이에요. 5년. 다음 페이지. 공청회 국장,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되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반영해야 된다. 시험에서 뭐 자주 나오지는 않겠지만 지문 중에 하나 나올 수 있는데 어려운 거 아니까 한번 보고 기억이 나면 나는 대로 안 나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공청회에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랬더니 시장, 군수가 되게 좋아요. 타당하다고 인정했어요. 그럼 반영해야 된다. 그래.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된다. 이제 할 수 있다 해야 된다가 그걸 가지고 답을 처리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여기서 뭐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여기 이건 꼭 기억해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여기 이반권자가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이반을 제한할 수 있어요. 이반을 제한. 이반을 제한하면 이거 이반할 때 비용이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한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는 것은 꼭 기억해야 돼요. 조금 이제 비슷한 예를 가지고 말씀드릴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은 뭐 이해가 되면 한번 그럴 수 있겠구나 끄덕이 넘어가고. 자, 근데 공청회가 있어야 된다. 이건 기억해야 되고. 전문가도 거기 있죠. 전문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제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되묻는 것들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주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도 체크 한번 하시고.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와 관련된 어디서 하는가, 왜 하는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14일 전까지 공고를 해줘야 돼요. 공청회 개최 예정일 얼마 전까지? 14일 전까지 일간신문에 공고를 해야 된다. 그럼 이제 관심 있는 사람이 보고 14일 동안 의견을 형성해서 자신의 의사를 형성해서 그 공청회 장소에 가서 의견을 개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물을 때는 보통의 경우에 14일 의견을 물어요. 14일 동안. 여기는 14일 동안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제 14일 동안 의사를 형성해서 의견을 제시해라 이거고요. 일반적으로 의견 물어볼 때도 14일 이상 공람을 시켜요. 여기도 관리계획은 주민의 의견을 물어보는데 여기는 공청회 없어요. 옆에 있는 건 너무 중요하니까 두 가지는 공청회가 있고 이런 공청회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필수 아닙니다. 근데 이제 주민의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데 그럼 관리계획의 그 내용을 아직 확정하기 전에 잠정적인 초안을 작성해서 주민들에게 열람을 시켜요. 의견을 묻기 위해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습니까? 물어봐요. 14일 이상 공람시켜요. 그러니까 의견 물어보면 의견 할 말 나오면 며칠? 14일. 그럼 우리가 그 열람 기간 동안에 이제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반영해야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반영해요. 이제 14일 보시고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뭐 어쩌다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자꾸 들으면서 확실하게 암기가 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약간 부담을 덜 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을 더 공부를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맨 밑에 지자체나 지방의 의견을 듣는다 했는데 시도의사, 시장군수는 광역계획을 수립 변경할 때는 관계시도, 시군의회나 관계시장군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막 강의를 해서 여기는 시장군수가 있고 여기는 시장군수가 없다 해가지고 우연히 그게 시험에 나왔어요. 내가 강의한 거 나왔지 않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연히 나오는 것은 공부하면 안 돼요. 그냥 관계 의회 의견 든다 이런 정도 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여기 시장군수가 저기는 있고 여기는 없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 이게. 쉬운 게 아니고 그렇게 너무 어려운 것들은 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도에 비해서는 어렵죠. 그냥 읽기는 쉬운 것 같지만 나중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할 필요가 없어요. 기억 안 나는 건. 자, 관계 의회 의견을 듣는다. 이런 정도 처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양관에서 한번 이 관계되는 의회는 의견을 제시를 요청받으면 30일 이내 의견을 제시해야 돼요. 며칠 이내? 30일 이내 의견을 제시해야 됩니다. 시간 지나면 이제 기회를 잃는 거예요. 이제 의견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30일. 자,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는 원칙이 누구였어요? 그 표에 있네요. 시장, 군수, 공동 수립. 광역계획권이 어디에 있을 때?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있을 때. 시도의사 공동 수립. 광역계획권이 어디에 있을 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 했던 거죠.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때가 있어요? 몇 광? 3광. 3년 동안 승인 신청 안 했을 때. 또 하나 있었는데 시장 군수가 요청했을 때. 국장이 단독 수립할 때 있어요? 몇 광? 3광. 그리고 무슨 계획과 관련될 때? 무슨 계획과 관련될 때? 국가계획과 관련될 때. 광역계획권 지정,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국가계획과 관련될 때 그때는 국장 단독 수립할 수 있다. 국장과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요청할 때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뭐 사유는 볼 필요 없어요. 그냥 같이 할 수 있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제가 강조하면서 읽어준 것만 보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승인이에요. 승인. 국장 승인 받아야 되는 경우 시도지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장에게 승인 받으라고 했죠. 다만 했는데 다만 거기 보면 38페이지 두 번째 줄에 다만 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가 아무튼 강의하는 책은 출판사가 다른데 이거 똑같이 실수를 해놨더라고 둘 다. 이러면 안 되고 사실은 11조 3항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얘를 말하는 거거든요. 11조 3항은 이거 시장군수와 도지사가 같이 하는 경우, 시장군수 요청에 따라 도지사가 단독으로 하는 경우, 이때 국장 승인이 필요 없는 거지. 여기서는 도지사가 수립하면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써놓으면 이때도 안 받는다는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오류예요, 이것은 사실. 거기다가 11조 3항 이렇게 그냥 해놓으세요. 해놓으면 또 까먹어도 돼요. 이렇게 절대 안 나오니까 제가 이제 시험을 보면 요거를 연상할 수 있는 말들이 분명히 앞에 붙어 있어요. 우리 책처럼 그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이거만 써놨다가 너무 틀렸으니까 써놨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 적어가지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근데 그냥 도지사가 수립할 때는 그렇지 않다 이러면 도지사가 여러분들 무슨 말인가 막 헷갈려. 이제 공부를 하면 공부를 안 할 때는 안 헷갈려.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공부를 좀 하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승인할 때는 협의와 심의하라고 했죠. 국장은 어디에서 심의를 해야 돼요? 중앙도시의회. 그렇죠. 의견 제시, 협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도 역시 아까 지방의회처럼 며칠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라고 했어요. 30일. 이 숫자가 다르면 안 할 텐데 다 30일이에요. 30일. 다시 여기 의회나 시장군수가 얼마 이내에 의견 제시? 30일. 자, 이거에서 협의 관계행정기관 너 의견 좀 제시해달라. 협의 요청했어요. 30일 내 의견 제시. 열람 며칠 이상 열람? 똑같다니까. 30 이상 열람. 숫자 같으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잘 안 물어보는 편인데 똑같은 거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5번 국장이나 도지사가 승인을 하면 다시 관계 시도지사나 시장군수에게 송부한다고 했죠. 그 지문이 나올 수 있는데 송부는 몰라도 돼요. 뭐 너무 당연한 말이고 그 절차는 꼭 몰라도 돼요. 그럼 이제 송부받은 자가 공고하고 열람시키는데 누가 송부하고 누가 공고하는가 이거 몰라도 돼요. 틀리게 안 하니까. 공고하는 것을 이제 누가 하는가를 꼭 조심할 게 주택법에 한번 나오는데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얼마 이상 열람시킨다? 30일. 다시 보면 지방의회 30일. 관계행정기관 협의 30일. 여기도 30일. 근데 공청회 하기 전에 얼마 전에 공고하라고 했죠? 그건 14일. 우리 주민들에게. 요거는 열람은 이제 의견을 듣기 위한 열람이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알려주는 열람이에요. 이거는 그냥 이제 의견을 들을 때는 14일 했죠. 이건 의견 듣는 게 아닙니다. 양관어 2번. 시장군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끝이고 다음 페이지 기출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확인학습. 국장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뭐 틀린 말 없네요.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시군, 의회와 관계 시장, 군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맞고 국장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그러니까 1번, 2번에 뭐 분장 기록 제가 그냥 대충 요거는 뭐 엄격하게 보지 말자 하는 것들은 그렇게 안 봐도 돼요. 그리고 3번 같은 것들은 절차에서 노란색 몇 번 강조한 것들만 가지고서 답이 이렇게 나오기도. 지문 5개를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4번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된다. 변경할 때도 공청해야 되죠. 다 됐고 그럼 또 한 10분 쉬었다가 기본계획 보도록 하겠습니다.